하나, 둘. 마이크 시험합니다. 하나, 둘. 이제 생각보다 삼각함수 분량이 많지 않죠? 그치? 사실 여기까지 깔끔하게 끝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내가 계속 삼각비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도형 이야기죠. 잠깐만요. 물 좀 먹고 갑시다. 자, 이제 어디 쪽으로 가면 되냐면 여러분들 교재 이제 사인 법칙 들어가는 170페이지 공란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도형 이야기야. 드디어 선생님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표현은 분명히 지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함수 얘기였고 일반적으로 점의 좌표 이야기다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 더 덧붙여 이제 거꾸로 삼각비란 도대체 무엇이냐?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사실상 작도 입장에서는 되게 좀 중요하게 쓰이긴 해요. 삼각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죠? 여기 밑각이 이제 라디안이야. 세타로 등장을 했다. 예각으로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요 자리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 1사분면의 각일 때 쓸 수 있는 게 삼각비인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우죠. 코사인, 탄젠트. 원래는 그런데 각각의 변별로 고유명사, 본인의 이름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합시다. 얘를 부르는 이름, 가장 긴 변이 직각삼각형이 뭐라고 불렸죠? 이거 빗변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너 빗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 녀석을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이게 밑변인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아래에 있어서 밑변인 게 아니야. 각과 직각을 끼고 있는 이 변을 밑변이라고 불러. 위치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는 게 좀 중요해.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녀석. 여기 직각만 끼고 있는 너를 높이라고 부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원래 약속은 뭐라고 기억하는 게 좋냐. 사인의 세타는 무조건 빗변분의 뭐 분의? 빗변분의 뭐라고 봐야 돼? 높이라고 보는 거고요. 코사인은 그냥 빗변분의 무엇? 밑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키워드는 이렇게 갑시다. 코, 밑, 따라해보자. 코, 밑, 사높. 뭐 큰 의미는 없어. 이렇게 외우셔야 돼. 코사인이 밑변이고 사인이 높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본 약속이다. 그런데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빗변의 기울기를 의미하더라. 이렇게 판단이 돼야 돼.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중학교 때 이거 처음 배우면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뭔가 삼각형을 주잖아. 이렇게 주고 여기 5야. 직각이야. 그리고 여기서 사인 세타가 얼마야? 대답 못해요. 세타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세타를 여기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서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인의 세타를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무조건 빗변. 뭐라고요? 빗변. 높, 너 이렇게 가야죠. 이거 가지고 시험지 돌리고 막 비추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됐죠? 코사인의 세타는 5분의 밑변 3이다.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당연히 탄젠트는 그냥 3분의 4다. 이렇게 써주면 돼. 물론 삼각함수의 확장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이건 좀 관점이 다르다고. 직각삼각형을 내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기본 약속이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한 것을 삼각함수로 보겠다? 이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다르다고. 자, 이거는 그럼 언제 쓸 거야? 기하적 해석이에요. 우리가 어떤 도형이 등장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냐면 이거예요. 좌표계 이야기할 때 많이 했죠. 내려라. 뭘?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이 좌표의 해석의 시작이다 또는 기하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동이죠. 삼각비 피타고라성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맞아?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걸 응용한다. 이제 이걸 이제 응용하기를 다음처럼 써볼게요. 너 삼각형이 있어. 세타야. 그랬을 때 내가 이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적에 이렇게 가는 거죠.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적에 자 밑변과 무엇? 높이를 구할 수 있다. 따라해보자. 코밑. 따라해보자. 코밑. 이거 뭐야 이게 A 코사인이라고. 사실 이렇게 그냥 도식화할 수 있긴 하죠. 따라해보자. A 코사인.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위험한 게 뭐 이렇게 막 누워있고 이럴 때 뭐라고 해줘야 돼? 코사인이 밑변으로 치고 들어간다고. 알았죠? 이거 사인이니까 이게 뭐야? A 사인이다. 이거 상식이야. 알았죠? 그다음 하나 더. 직각삼각형이 있다. 이번에 만약에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를 B로서 알고 있어. 그럼 얘를 가지고 무엇을 따질 수 있냐면 높이야.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이게 비탄젠트라고 이 자리가. 뭐라고요?
여기가 비탄젠트라고. 오케이?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코사인의 역수꼴이 될 테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b고 미적분에서는 b, 그래서 시컨트 세타 이렇게 쓰기도 하지. 맞죠? 그런 이야기. 그 다음 세 번째. 띠용, 띠용, 띠용. 이번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값을 C로서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자, 우선 사인의 역수꼴이니까 네가 사인분의 C야 라고 바로 판단하셔야 되겠고, 또 탄젠트 역수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C야. 이거 바로 와야 된다고. 한 변과 한 각을 가지고 모든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삼각비의 유용성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쓰입니까?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잘 봐. 작년까지는 삼각비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모든 기하적인 문제가. 그런데 이제 뒤에 붙게 되는 사인 정리와 코사인 정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하적 해석이 더 복잡해지고 난이도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기출문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애초에 없었지. 교육과정에 포함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함수의 극한 파트, 그 다음에 평면 해석, 모든 기하적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삼각비 기반 사인 정리와 코사인 정리 두 가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석하게 될 거다. 알겠지? 자,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사인 정리가 무엇이고 코사인 정리가 무엇이냐. 자, 이제 삼각형으로 넘어왔어. 지금 삼각 함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형 해석하는 거야. 삼각형을 해석하고 있다고. 뭐라고요? 삼각형. 그래서 딱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에 유교소가 있다. 이런 거. 어? 중학교처럼 보자고. 그냥 점 3개. 점은 대문자. 대응되는 변 3개가 있으면 이것을 삼각형의 유교소라고 부르겠다. 그럼 이걸 가지고 삼각형의 구성 방법, 어떻게 해야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느냐. 자, 모든 도형은요, 도형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조건을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해. 차고 넘칠 필요 없어요. 따라해보자. 최소 조건. 자, 유클리드 기하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야? 점 2개야. 무조건 뭐야, 얘는? 유일한 직선 하나입니다. 맞아요? 지금처럼 직선 3개가 있다. 평행하지 않은.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 그러니까 변 3개가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저 뒤에 봐봐. 쟤 봐봐. 저 카메라 봐봐. 저 카메라 저기 뒤에 거. 보세요. 괜찮아. 니네 안 찍혀. 괜찮아. 나만 찍혀. 어? 저기 삼각형. 저기 삼각형 있잖니? 삼각대. 맞아? 근데 저렇게 3개만 다리만 있는 것보다는 다리가 4개고 5개고 그래서 오각대, 육각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잖니? 근데 왜 오각대와 육각대가 없을까? 원가 절감이요? 왜 저게 삼각대일까? 저 뒤에 트라이포드. 공간기하에서 그 얘기를 하지. 따라해보자. 점 3개. 평면 구성 요소의 최소야. 저기다가 점 4개 사각대를 도우면요. 이게 다리 맞추다가 하루 다 가. 점 3개가 최소 요소라고. 평면을 만들기 위한. 물론 이제 우리 기하, 공간기하는 장례식 치러서 나는 없다 이제. 그죠? 없는 건데 어쨌든 최소 요소를 따져야 돼. 삼각형을 만드는 최소 요소가 문제풀이의 전략이야 사실. 뭘까요?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변 3개, SSS. 이거 합동조건 말고요. 변 3개가 있으면 돼. 그리고 두 번째. 아싸! 뭐예요? ASA. 뭘까요? 각 2개랑 다시 변 하나랑 양끝 각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 다음에 사스지. 뭔데? 너 끼인각 하나랑 변 2개면 삼각형이 최소로 만들어져. 끼인각 하나, 변 2개인데 여기 끼인각을 결정하면 이 변은 그냥 결정되는 거니까. 내 말 맞니? 아, 선생님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 이게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야 될 최소 전략이 되는 거야. 삼각형의 해석에. 어떤 거야? 이 셋 중에 2가지 정보만 명확하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고. 내 말 맞을까? 그 활용의 방법으로서 사인, 코사인 정리가 있다. 그죠? 그래? 세 번째. 삼각형 자체에서 구성이 됐다면 너의 넓이가 있겠죠. 이거 우리 교재 뒷부분으로 보냈는데 이제 원래는 좀 앞쪽을 설명하는 게 좀 맞고,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를 할 때 넓이의 기초는 그냥 이거죠. 지금까지는 밑변 높이였습니다. A. 그러니까 2분의 1 AH라고 쓰면 그냥 너는 높이 밑변에서 넓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걸 많이 쓴다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삼각형의 넓이 구성 요소를 따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에 다시 재편입된 거, 이전 교육과정에는 엄밀하게 빠져 있었던 거야. 바로 뭐가 됐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죠. Y. 내가 너의 각을 하나, 변을 하나 알고 너의 변을 만약에 하나 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타를 안다면 A 사인 세타가 H가 되니까 높이 아니면, 그죠? 근데 얘가 뭐죠? 이거지, 이거. 사스. 뭘까요? 야, 변 2개.
사이드 앵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다 구하고 있다고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네 번째 갑시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했어. 네 번째 사인 정리 들어갑니다. 사인 정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증명은 쉽게 갈게. 여기서 나와. 삼각형의 넓이는 유일합니다. 뭐라고요? 유일해. 그러니까 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뭐라고 쓰면 돼? 세타. 그러니까 다시 여기 다시 삼각형을 그냥 그릴게. 하나, 둘, 셋, A, B, C, 대응 A, 대응 B, 대응 C 이렇게 잡으면 A, B, 사인 C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끼인가? 어떻게 쓸 수도 있어? 2분의 1 B, C, 사인 뭐라고 써주면 되니? A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2분의 1, 그 다음에 C, A, 그 다음에 사인 무엇? B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자, 사인 정리는 여기서 끝나요. 왜? 양변을 A, B, C로 나누면 되잖아. 양변을 A, B, C로 나누면 C분의 C, B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얘 궁금증의 시작이 뭐였냐면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직접적으로 비율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따라해보자. 변의 길이와 각의 사인 값은 그 비율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라고. 그게 사인 정리의 시작이죠. 그럼 양변을 뭘로? A, B, C로 나누니까 C분의 C. 그런데 무거운 걸 언제나 밑으로 가라앉잖아. 대문자는 밑에다 쓰는 게 좋잖아. 뒤집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인의 대문자 밑으로 가 C분의 C와 사인의 뭐 B분의 B와 사인의 C분의 C는 일치해. 너의 비율은 똑같아.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일치하느냐까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하적 요소가 들어갑니다. 자, 다 봐요. 사인 정리는 결국엔 무조건 콜라보야. 원하고. 사인 정리의 기본. 그냥 원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사인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따라해보자. 외접원. 따라해볼까요? 외접원. 외접원, 내접원을 중학교 때 여러 가지 오심, 뭐, 방심, 수심, 뭐 이것저것 배우면서 성질을 막 12개씩 쓰고 막 외우고 그랬을걸? 아무것도 쓸 거 없어. 얘 정의가 뭐고 약속이 뭐냐? 따라해볼게요. 외접원은 결국 심플하게 돼. 사인 정리 기반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외접원의 지름과 일치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거와 이유를 설명만 하시면 되더라. 자, 선생님이 증명을 한다는 얘기는 이 증명이 문제풀이의 방법인 거야. 어디든. 뭐 하려고 그러니? 외접원이요? 갑니다. 원이 있어요. 이렇게. 뽕! 그리고 야 여기 나다워. 야 히터가 성능 짱이 살짝 틀었는데 막 뜨거운 바람이 목구멍으로 확 들어옵니다. 야 이러다가 수업 다 끝나면 다 잊겠어. 내가 아주. 자 잠깐만 이렇게. 야, 대단한데? 찜질방 히터를 가져오신 건가? 어쨌든 전화볼게요. 쭉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고요. 야 금방 이러다가 나 춥고 막 히터 이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반팔 입고 야 더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강의하고 있을 텐데 시간 너무 무서워. 시간 너무 빠릅니다. 선생님은 이제 28이잖아. 강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초보자입니다. 28밖에 안 됐거든. 강의 21년밖에 안 했어요. 네, 넘어가. 어쨌든 시간에 이렇게 수험생들하고 한 해 한 해를 좀 보내다 보니까 1년이 정말 빨라. 12월에 이제 연말에 이제 개강하고 뭐 크리스마스에 개강 준비한다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뭐 이러면서 개강하고 어영부영 이렇게 어영부영은 아니죠. 열심히 또 방학 보내고 1, 2월을 지나면 이제 개학해요. 3일절이요. 뭐 이렇게 개학하고 또 그러면서 너네 뭐 삼평 보고 중간고사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거예요. 뭐 이러고 넋이 나가 있어. 중간고사 때. 그러면서 내가 가서 옆에 가가지고 정신 차려. 좀만 버텨. 중간고사 끝나고 6평이야. 근데 이 기간이 진짜 짧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시간이 되게 압축되는 느낌이에요. 7일 중에 하루를 보잖아. 근데 이건 나는 타임머신 같은 느낌이 있어. 팍팍팍 한 달. 4번만 보면 한 달이잖아. 이게 되게 시간이 무섭더라고. 시간은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거꾸로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정말 잘 보내면 여유로운 거고 잘못 보내면 여유롭지 않더라고.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눈 깜짝할 새 6평이고 9평이고 송평 먹고 있어 어느 순간. 좀만 있으면 수능이야. 이건 정말 빠른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희들한테 초콜릿 주면서 얘들아 시험 잘 봐. 고생했어. 이런 얘기를 할 날이 아주 먼 얘기일 것 같은데 매년 난 너무 빨랐던 것 같아. 작년에 송파에서
이 시점부터 내 강의를 들었던 기억나는 남학생이 하나 있어요. 남학생. 그냥 이렇게 그냥 여리여리한 그냥 남학생이었는데 뭐 이름은 얘기할 필요 없죠. 수능 보기 전에 내가 초콜릿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잘 가, 시험 잘 봐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말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얘가 초콜릿 주고서 이렇게 저 뒤에서 못 가고 서성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가, 잘 봐. 근데 얘가 저기서 눈물을 막. 남자애가. 여학생의 눈물은 대부분 예측이 좀 가능해요. 울기 전에 이렇게 신호가 와. 근데 갑자기 얘가 울어버리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남자가 얘가 이러면 시커먼 놈이 눈물 툭툭 흘리니까. 근데 그때 그냥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 그냥 이게 되게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이 교실에서 같이 보냈고 되게 열심히 수업 들었어요.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적도 잘 오르고 시험도 잘 봤어요. 근데 걔의 그 눈물이 나한테 되게 좀 또다시 되게 큰 의미였던 것 같아. 21년 만에 저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남자애를 내가 과연 봤나?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나한테 혼나가지고 막 얻어맞고 우는 애 있어도 내가 말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는 건 처음 본 것 같아. 정말 힘들구나. 이 시간이 되게 힘든 거구나. 힘들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가 그 힘든 걸 잘 몰랐었구나라는 반성을 좀 하게 돼요. 그냥 수업하고 이러면서 그냥 누구나 하는 거지. 자, 힘들어. 근데 버텨야 돼. 그리고 생각보다 짧아. 이번 겨울엔 누가 내 앞에서 울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울래? 울지 마세요. 나도 같이 울어버릴 거예요. 그냥 아주. 자, 봐. A, B, C가 있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가 최초로 설명하고 싶었던 건 바로 뭐냐면, 자, 보자고. 선생님이 좀 이따가 평면기하의 기본 아이디어 자료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중학기하예요.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중학기하예요. 뭘까요? 하나의 호와 현이 결정되면 곧 어디선가 또 결정돼요. 혼과 호가 주어지면 이 녀석의 중심각은 항상 일정하다.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원주각은 아무리 변해도 똑같다 이거야. 뭐 해줘야 돼? 따라해보자. 원은 무조건 중심 반지름 써야 돼. 지금 이 상태의 작도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 중심 기반에서 지금처럼 너를 그리는 순간 1타 2득이다. 첫 번째, 얘가 중심을 지나니까 지름이다. 하나 더 있죠. 지름의 거꾸로 원주각은 수직이다. 삼각비로 넘어가지. 맞아? 그런데 누구의 각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A. 여기가 바로 그냥 A라고. 내가 불변의 상태로 놓은 거거든, 얘를. 맞죠? 그럼 알고 있는 게 2R? 그 다음 봐봐. A랑 관련이 있는 게 뭐가 있어? A. 그럼 이놈하고 얘랑의 관계를 봐야죠. 빗변 높이. 사인입니다. 그래서 2R분의 A가 사인의 누구? A가 되더라. 삼각비를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읽을 것이냐. 그럼 증명 끝난 거 아니야? 두 번 더 해야죠. 왜 하냐고. 다 같은데 지금. 하나 증명하면 끝났지.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두 번 끝난 거예요. 직각일 때도 설명한 거야. 근데 세 번째 둔각일 때도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둔각일 때도 기억해야 돼. 왜? 이건 또 다른 어떤 곳에선가의 문제풀이의 전략이에요. 둔각은 이 안에 납작하게 내접되는 거. 오히려 되게 좀 독특하긴 하죠. 이렇게 붙는 게. 그럼 너 A, B, C란 말이지. 지금처럼 표현돼 있어.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원은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의 정보를 쓰지 않으면 못 풀어. 그죠? 중심 기준으로 해서 보조선을 무조건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이렇게 그려야지. 그러면 교점 하나 생기잖아? 이 안에서 내접사각형이 생기죠? 그럼 뭘 봐줘야 돼? 여기에 각 A가 있고 여기에 각은 두 개 더하면 너다. 이쪽 봐. 너 이미지름이야? 네가 직각이야. 내 말 맞냐? 그죠?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A 기준으로 여기가 또 2R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는 모르고요. 여기를 알잖아. 대응각 A. 어머. 너에 대한 사인이야. 끝. 사인의 파 마이너스 A 2R분의 A다. 따라해보자. 파마. 음각. 그럼 얘는 사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끝이요. 둔각이어도 똑같다고. 됐지? 이런 상태야. 대응각 합하면 파이다.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여기는 직접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고 공간 기하가 사라진 지금 시점에서 평면 기하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중학기하의 아이디어가 아주 나에겐 피부적으로 확 와닿아야 돼. 근데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한 교과 내적 도구만 있으면 문제는 끝나. 됐어? 이게 그냥 무슨 정리? 따라해 봅시다. 사인 정리. 그럼 사인 정리를 언제 씁니까가 중요한데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 보통 내심 시간이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두 병과 낀 거. 유형을 한 서너 개 쫙 써주고 이렇게 쓸 거야. 자, 근데 수능은 그렇게 외워서 풀면 안 돼요. 잘 들어. 사인 정리와 코사인 정리를 쓰는 순간은 내가 어떤 조건의 정보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럼 대부분 이거야. 변 3개가 등장했어. 코사인 정리 써야 된다고. 사인 정리 써야 된다고. 근데 이것이 칼 자르듯이 딱 나눠질 것이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의 정보를 쓸 때 이 정보가 네가 유리하냐?
코사인 정리가 유리하냐를 그 상황을 봐야지 이걸 외워서 가겠다? 이거 내신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안에서 정보가 문제를 읽는 게 필요해. 외워서 풀다 보니까 11월 수능 너희 교육청에서 좀 많이 틀렸을 거라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자, 그럼 사인 정리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코사인 정리 또는 코사인 법칙이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연결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페이지로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171페이지의 증명과정 그대로 있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들이 들어가고요. 코사인 법칙은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워. 갑니다. 지워. 예쁘게 지워. 여기까지 지워. 깔끔하게 지워. 싹 지워. 정리해. 네, 지워도 되죠? 그지? 네, 지웠어. 넘어가. 간다. 코사인 정리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사인 정리요. 넘버링을 까먹어서 그냥 코사인으로 할게. 코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정리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정리 또는 코사인 법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인 정리와 코사인 정리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니? 얘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인데 물어봐야 되겠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요. 그냥 바로 나오네요. 우리 집은 딸이 없어서. 난 엄마인데.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엄마 쪽이 좀 많이 기우는데 아빠부터 요즘에 아빠 많이 얘기하더라. 요즘 아버지들 참 좋은 아버지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질문을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지. 코사인 정리가 중요해 사인 정리가 중요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물어본다면 대부분 엄마 아닌가? 코사인 정리가 난 더 수학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냥 답을 할게요. 왜 그럴까? 코사인 정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의미 갈게요. 코사인 정리는 변의 길이와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의 관계식 등식이다. 대응각, 대응변. 근데 이것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 무슨 정리의 확장? 이거 선생님 뽑는 임용고사 2000 초반 된 거예요. 1번 문제였어. 서술형. 그리고 그걸 서술에서 뭔가 증명하라고 나왔다고. 아무튼 간에 너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야. 일반 각으로의 또는 확장, 삼각형에서의. 직각에서만 이게 직각이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내 말 맞죠? A가 직각이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 또는 일반화의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더 무거운 정리라는 얘기야. 맞아? 그래? 뭐 그건 그렇다 치자. 증명해 주세요. 자, 증명은 너희들 교재 봐봐. 175페이지에 분명히 증명이 딱 교과서적인 증명이 있어. 일반적인 증명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을 주고 이 삼각형이 등장되면 코사인 정리가 됐든 아니면 문제풀이의 전략이 됐든 무조건 따라해 봅시다. 수선의 발. 그럼 이것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전략은 두 가지가 나와. 미적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덧셈 정리로 끊어서 갑니다.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한쪽 삼각형에서 따라해 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얘한테 모아갈 건가. 자, 요 전략으로 대부분 증명을 해요. 여기는 그렇게 증명을 합니다. 이쪽 각 기반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변으로 몰아서 너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그게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증명인데 선생님은 오늘은 다른 증명을 해드릴게. 자, 의미. 너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라고 그랬어. 그 관점으로 문제를 새롭게 증명해드릴게. 필기할 준비하십시오. 어떤 거예요? 자, 지워.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증명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전략적으로 훌륭하니까 뭐 좀 상식선에서 기억을 한다면 이 코사인 정리의 증명이나 사인 정리의 증명은 사실은 증명법이 정말 많아요. 나 이거 그냥 원서, 그러니까 수학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있고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 그냥 증명이 하나 있어. 그 증명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 자, 봐. 우선 이렇게 갑시다. 하나, 둘, 아니 조금 작게 그려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그냥 일반 삼각형. A, B, C라고 쓰여져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내가 그냥 정사각형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쪽에서 그냥 정사각형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물론 이건 직각이 아니니까 얘들의 관계는 아직은 잘 모른다. 이렇게. 이 정도. 그럼 여기가 A, 너도 A. 여기가 이제 B가 되니까 요게 B, 요게 C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냥. 됐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어쩌긴. 자, 가볼게요. 어떤 각을 기반으로 할 거냐면 이쪽 각 지금 B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쪽 각이 지금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걸 그냥 세타라고 놓을게. 됐죠?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니? 전략적으로
달라지더라도 사실은 내용적인 부분은 비슷해. 모든 증명이. 그냥 여기서 얘한테 아까 내가 수선의 발 내리면 풀린다고 그랬지 내가 아까. 맞아? 그 증명 과정은 비슷한 거야. 수선의 발을 삥 내려. 그럼 이 녀석의 길이는 너를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죠? 따라해보자. C. 이렇게 가지고 표현하니까 삼각비. 이게 C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맞지요? 뭐 대단한 불편한 얘기는 아닌데 괜찮니?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길이가 있지. 이거 뭐야? C. 잘못 썼구나. 미친 정현경아. 여기가 C 코사인이죠? 맞죠? 여긴 뭐야? C 사인입니다. 왜 그래 현경아. 정신 차려. 어쨌든 여기까지야. 됐어? 지금까지 표현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이 안에 이미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다시 봐.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야. 내가 저 녀석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면 너희들은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냐면 이쪽 직각삼각형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지금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옮겨올게. 요 그대로 옮겨올게. 그냥 하나, 둘. 저는 이미 직각이에요. 맞아? 이 녀석의 길이는 애초에 얼마였어? 얘의 길이는 그냥 B야, B. 여기가 A, 이 녀석을 H라고 하죠. 여기 H. C. 그럼 이 녀석만의 길이가 뭐니? 뭐긴 뭐야. 여기서 얘 빼면 되지. A 빼기 C 코사인 세타. 맞습니까? 너는 길이가 뭐야? C 사인 세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가면 끝난다고. B의 제곱은 C제곱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세타 플러스 C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야. 너 제곱 하니까 그냥 C제곱이죠. 아름답죠?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의 저 세타를 애초에 내가 B를 얘기를 했던 거니까 B. 끝! 증명은 그거 어떤 것보다 심플하지 않을까요? 왜 이 증명을 택했을까? 너는 결국엔 피타고라스 정리 확장이야. 그리고 하나 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수선의 발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와 상르갑비로 넘어가는 게 제일 사실은 깔끔해. 맞아? 그걸 쓸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얘란 얘기고 이제 확장을 한 거니까. 공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A제곱이면 지금처럼 쓰이고 만약에 B제곱이면 차례대로 순환형으로 가. C제곱 플러스 A제곱이다. 마이너스 2AC다. 코사인, 대응각 그러니까 B다.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고. 만약에 C의 제곱으로 시작된다. 그럼 C, 그 다음에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이 있겠다. 마이너스 2AB다. 코사인의 너의 대응각 C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얘는 그냥 SSS의 정보가 주어질 때 좀 편하다. 왜 그러냐 하면 얘를 응용한 식으로서 드래곤 들어가요. 응용 들어가 볼게. 어떤 얘기냐. 코사인에 내가 A를 구하고 싶어. 이 각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얘는 뭐라고 써? 2, B, C,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뭘까요? 세변 길이 아니면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코사인 정리의 기본 응용, 코사인 정리의 증명, 코사인 정리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요. 이게 증명이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를 171페이지의 일반적인 증명 아니지? 몇 페이지야? 175페이지의 일반적인 증명도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꼭 이거 복습할 때 확인하세요. 알았지? 그래서 이건 좀 필기하셔야 될 것 같아. 이거 책이 없어서. 그리고 나도 어떤 책에 출처였는지 기억이 좀 안 나요 지금. 이놈의 기억력. 짱돌만 안 맞았어도 넘어갈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갑시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바뀌느냐? 차분히 이제 뒤로 갑시다. 보기 문제부터 좀 볼게요. 여기는 정리하시고 가자. 1, 2월 달은 선생님이 이렇게 좀 많이 달리고요. 3월이 시작돼서 수능 특강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구조가 좀 바뀌어. 파이널 때도 좀 많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도 하지만 막 조교 선생님이 끊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질문 답변 바로 그 자리에서 받고 또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끊고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1, 2월 달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 좀 많을 겁니다. 아셨죠? 예. 넘어갈게요. 보기 4번. 근데 워낙 또 수업을 잘해서 재밌잖아. 그래서 보기 4번 가볼게요. 보기 4번. 나는 나 같은 수학 선생님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와, 나 옛날에 수학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면 난리 법석이었어요. 막. 수학 문제를 외워서 와서 푸시고 막 해설지 보고 푸시고 수업 시간 20분을 우선 두들겨 패다가 시작하고 수학 선생님 대부분이. 한 번은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냥 이 앞에 선생님 책을 안 가져왔던 거야. 내가 질풍노도의 고등생활을 보내가지고 책을 안 가져왔어 내가. 깜빡하고.
1시간 내내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 분에 못 이기는 사람 처음에 이렇게 꿀밤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다가 뭐 출석부 날아왔다가 갑자기 몽둥이 들고. 야, 그 선생님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보기 공사 한번. 네. 삶이 얼마나 힘드셨겠어. 화풀이 나한테 했을 뿐이죠. 어쨌든 넘어갑시다. 가볼게요. 보기 4번. 네. 가보자. 야, 이제 공간이라서 이런 문제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제 보는 관점, 어떤 관점이냐면 사실은 공간 문제도 그냥 평면 문제랑 똑같아. 모든 공간 문제는 평면화 시키면 돼요. 혹시 이제 기하 고3 때 이제 보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평면 기하 파트가 아닌 공간 기하 파트의 어떤 내용도 무조건 평면화 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보자. 수선의 발. 따라해보자. 수선의 발. 내리 누르기. 그 다음에 단면화, 전개도. 셋 중에 하나야. 무조건 평면화 하시면 된다고. 어쨌거나 보기 4번은요. 간단하게 갑시다. 정사각뿔이 있대요. 정사각뿔은 중학교 때 정의를 배우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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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있어. 그럼 A, B, 잠깐만 맞나요? B, 이쪽이 A구나. A, B, C, D, E 이렇게 돌려놨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모든 모서리 길이가 1이다. 모서리 이 시위를 움직인다, 변한다, 변수를 만들겠네? 점 P에 대해서 각 P, B, P, D가 세타래. 자, 봐. 실제로 움직였을 때 변수를 무엇으로 잡았냐면 각의 크기를 잡았다, 각의 크기를 잡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띠용, 띠용. 네가 움직여.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미 각 하나, 변 두 개. 이 안에서 삼각형 있잖아. 그냥 삼각형 해석이라고. 이건 이등변이죠. 뭐라고? 뭔 등변? 이등변. P, D, B. 여기 세타라고 하자 그런 거니? 맞죠? 그런 상태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코사인 세타의 최대치수를 구하래요. 만약에 너희들이 미적분 파트에서 그 백악 공식 정도만 안다면 사실은 반으로 나눠서 백악 공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네. 그럼 이쪽 각에 대해서 너의 변과 너의 변과 얘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얘를 알아.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며. 그리고 얘가 루트 2라며. 그리고 있지만 P가 움직이면 얘의 각도 변하지만 얘 변의 길이도 변하는 거야. 이게 결정이 지금 안 돼 있잖아.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너를 X라고 놓는 게 타당, 변수. 그럼 너도 X, 너도 X인 거야. 이때 저 녀석에 대한 코사인 값을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내가 그럼 뭘 써야 되냐고. 사인 정리를 써야 되니? 사인 정리를 쓰기에는 각의 정보가 하나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이에요. 뭐? 코사인의 세타는 2배의 끼임 변 곱하기 변이요. 너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게 2x제곱이니까 너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야. 그럼 x제곱이 너를 결정한다고 이거죠. 세타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다. 이게 사실은 이런 거 보고 이제 음함수라고 그러잖아. 음함수 이게 함수를 담고 있다고 x에 관한 식을. 미분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미분을 우리가 못하잖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 x가 최대일 때 반대로 x가 최대면 전체가 최대겠지? x가 최소면 또 전체가 최소겠죠? x의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x의 방향성도 변하는 위치는 이쪽 삼각형을 설명이 된다고. 이 정삼각형이요. 이 정삼각형 EBC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가 가장 길 때가 여기잖아. 얼마? 1. 가장 짧을 때는 수직 최단거리, 다시 말하면 이 수선의 발 위치일 때 x가 제일 짧아 2분의 루트 3일 때. 맞아? 그럼 1일 때 2분의 루트 3일 때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고. 끝났네요. 그냥 0. 1대 2분의 루트 3 대입하면 얼마야? 4분의 3,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최소 최대. 안타깝게도 공간이라서 다시 나오진 않겠지만 관점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변수 잡고 각의 크기를 가지고 니네 결국 미적분의 핵심은 변수 다루기야. 다변수식의 관계식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그게 30번 문제까지 이제 가는 거라서 그것의 시작이에요. 결국 삼각함수, 합성함수, 음함수, 미분법. 그거는 이제 나중에 미적분 얘기하면서 갑시다. 그런 것의 시작이고 미분으로 풀 수 있고요. 이 문제는 넘어갈게. 여기까지. 보기 4번이었어. 뒤로 가 이제. 이제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서 뒷부분으로 가서 이제 문제를 봅시다. 스텝 1, 2 업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 스텝 1과 스텝 2와 스텝 업을 봤을 때 스텝 1 문제는 너무 오래전 문제라서 언어적인 부분이 조금 지금이랑 많이 좀 달라. 그런데 분명히 나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스텝 1 그리고 스텝 2 볼까요? 별표. 기억은 나십니까 이 문제?
정답률 10% 뜨악이다. 씨. 정답 이게 10%야? 반성하십시오. 진짜 그죠? 스텝업 역시 공간이지만 아주 전통적으로 좋았던 문제예요. 이거 문제가 공간이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문제. 차례대로 풀고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풀고 또 잠깐 좀 쉬었다가 뒷부분 얘기랑 그 다음에 내가 프린트 얘기하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어차피 우리 생각해보니까 일찍 시작했잖아. 지금 집에 보내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보내진 않죠. 근데 한 10분 정도 일찍 괜찮지? 싫으면 10시까지 하고 괜찮은 거야? 간절히 원해? 알았어. 좋아. 너희들이 원한다면 뭐 10분 정도야 내가. 응. 그렇죠. 내가 너희들이 일찍 보내는 게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스텝 1 가볼게요. 네. 지금 또 부지런히 우리가 수업을 해서 오늘 목표를 다 잡았어.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좀 자질구레한 거 다 빼고 설명을 하면 사실 설명할 게 없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파트도 다 응용이야. 사실은 그걸 외우고 있으면 되겠고. 그때 헤론의 공식 한번 물어봤었는데 헤론의 공식은 절대 안 써요. 수학에서, 수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내접, 외접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들. 본질적인 얘기는 그냥 평면기하의 해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스텝 1 가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형의 자동차 시험장에서 초속 20m의 일정한 속력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이 자동차 오늘 시간도 있고 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 기생충 얘기했었죠. 포드 대 페라리 얘기했었죠. 뭐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얘기 안 했니? 했나? 내용 얘기 안 했니? 했었잖아. 또 갑자기 생각나네. 포드 대 페라리의 주제가 뭐였었니? 그쵸. 기억 못합니다. 거기 내 대사 얘기 안 했어? 뭘 얘기를 해도 뭐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는 거라서. 자, 어쨌든 거기 난 그 주인공 우선 첫 번째 그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가 나 올해 최고인 것 같아. 나 조커보다 나 이게. 조커는 너무 MSG야. 근데 크리스찬 베일은 내가 봤을 때 현존하는 최고의 배우고 저 사람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나한테 너무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배트맨에서의 그 사람이 아니고 아메리칸 사이코에서의 그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포드 대 페라리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딱 주인공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단해. 온몸이 연기를 해. 원래 그 사람 정말 잘생긴 사람이거든. 선생님 예전에 한참 수학에 빠져 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배우의 몸의 비율을 막 조사를 했어. 황금비 때문에. 이게 정말 황금비에 맞는 사람이 정말 멋진 거냐? 제일 잘 들어맞았던, 내가 측정해봤을 때 제일 잘 들어맞았던 게 크리스찬 베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8등신보다는 조금 덜 떨어진단다. 진짜 8등신이면 약간 공룡 같은 느낌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좀 무서워 보여. 근데 비율이 정말 좋아. 그리고 팔 길이. 예를 들면 그 토르 같은 경우는 키가 크지만 팔 길이가 짧아가지고 되게 어정쩡해 보이거든, 얘가. 박진영은 팔이 너무 길어요. 원숭이 같아 보여, 얘가. 근데 크리스찬 베일은 정말 비율이 정확해. 온 몸의 비율부터 시작해서 얼굴도 비율이 되게 잘 맞아져 있는 정말 잘생긴 사람이 여기서는 엉망진창으로 하고 나옵니다. 못생겨도 엄청 못생기게 하고 나와요. 피부 다 망그러지고 막. 그리고 어깨가 한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 몸이 연기하는. 난 그것부터 이 영화에서 벌써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 레이싱을 하는데 르망 레이서. 이거 얘기했나요? 르망 레이싱이라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달려요. 운전자 둘이서 이 트랙을 24시간 동안 계속. 그러니까 경주가 24시간이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막 차 폭발하고 난리가 나요. 장난 아니야. 1960년대니까. 그런데 24시간 동안 얘가 막 다니면서 최고의 기록으로 이제 몇 바퀴 안 남았어. 근데 모든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얘들이 좀 시기 질투했던 높은 사람이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여기에 이제 대회에 참가하는 게 이제 포드 세대, 페라리 몇 대, 뭐 어디 몇 대, 그러면서 포드가 1, 2, 3, 1이 계속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어쨌든 1등이니까 세대가 같이 쫙 들어오는 장면에 사진 한 방 남기면 이거 이벤트 대박이다. 아이디어 좋죠. 마케팅의 힘. 아는 거야. 이걸로 사진 하나 나오면 전 세계 매출 우리 꽉 잡습니다. 회장이 또 그 얘기 듣고, 띠용, 그렇지.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스 중에 가다가 멈추라고 그래요. 멈춥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 장면을 딱 찍어. 실제로 1등을 해서 딱 들어와. 우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가관이에요. 알고 봤더니 얘들이 1등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실제 기록. 다시 말하면 얘들보다 뒤에서 출발한 차들이 있는데 그 계산을 못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뒤에 들어왔던 다른 차들이 기록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나중에 했고, 이거 이해되나요? 얘들은 먼저 출발한 거야. 그냥 달렸으면 그냥 1등이죠. 기다려줬다가 완전 폭망합니다. 1등 트로피를 뺏겨. 억울하죠.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 내가 주인공이라면 이때부터 이건 액션 영화다. 차로 밀어붙여야 돼, 다 그냥 아주. 근데 주인공이 여기서 갑자기 차분하게 또 다른 주인공에게 한마디를 던져요. 뭐라고 던지는지 아냐? A라는 이 친구가, 이거 뺏겼어, 지금. 그리고 이걸 기획했던 어떤 이제 B라는 친구. 그러니까 이거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기획했던이 아니라 일을 했던 B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한테 허락해 준 건, 네가 나한테 약속해 준 건 우승 트로피가 아니야. 네가 나한테 약속해 준 건 레이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나는 오늘 멋진 레이싱을 했어. 7000rpm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을 내가 느껴서 이 레이싱은 최고였어.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레이싱을 준비하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 실제로 애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진 않았겠죠. 싫어하지만 영화 감독이 만든 얘기였겠고, 영화 감독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거야. 이걸 또다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왜 최고의 영화냐? 우리의 삶과 인생에 관련된. 누구나 1등이 되고 싶고, 누구나 트로피를 받아야 되고, 누구나 트로피 받는 삶이 최고라고만 생각을 하지. 근데 이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해. 트로피는 하나밖에 없다. 정말 중요한 건 레이싱이다. 너희들도 봐라. 1등급만 중요하고, 만점만 중요하고, 야, 누가 서울대를 갔고, 내가 의대를 갔고. 아, 좋죠. 중요한 건데, 이러지 않으면 이게 다 잘못된 거냐고. 아니라는 거야. 노력은, 미안해요, 배신할 때가 많아. 나도 경험해보니까. 이 사람의 노력이 정직하게, 응당하게 뭔가 보답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은 반칙과, 거기까지만. 하여튼 많아. 너무 현실을 막 하면. 노력이 배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게요. 노력은 배신한다가 아니라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노력이 잘못된 거냐고. 아니다. 너희들이 올해는 24시간이 아니라 1년 동안 레이싱이야. 멈추지 말고 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당연히 트로피를 받는 게 맞고, 당연히 최고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이 과정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 결국 트로피도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영화를 찍으신 거라고. 나는 그게 처절하게 느껴지더라. 왜냐? 선생님도 우승 트로피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레이싱을 지금도 하고 있어. 선생님의 성적표는 항상 노출돼 있어. 이투스 선생님 중에 매출 순으로 1등, 2등, 3등. 야, 눈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잖아, 니네. 기껏 3타 정도밖에 안 보여. 5등이야, 5등. 그래도 꼴등에서 여기까지 온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5등. 성적표가 그냥 항상 노출돼 있다니까? 이거는 마케팅 측면에서 또는 어떤 사람들 측면에서 딱 봤을 때는 완전 쓰레기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등수라고. 그럼 나의 삶이 잘못된 걸까요? 나의 강의가 잘못된 걸까? 아니다.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여기서 자꾸 포기할까? 이투스 강사 작년에 2명 관뒀습니다. 못 버티더라고. 돈도 안 벌리고 자기 명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냥 강의 좀 하다 그냥 말겠다 그러고 다 포기하더라고. 그들은 레이싱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나는 알겠어. 버텨야죠. 내가 지금 5등이라고 그래서 나의 삶이 5등이거나 나의 강의가 5등인 건 아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버텨야 돼. 우리는 3평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중간고사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6평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11월 수능 종착점까지 가야 돼.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레이스예요. 이걸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1등만 바라보다가 바퀴 터져가지고 날아가는 게 그게 실패자야. 1등만 바라보고 가잖아? 몇 달 못 버텨요. 니네 주변에 전교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아, 니들이 전교 1등이니? 아무튼 전교 1등 한 명밖에 없어. 얘만 바라보잖아. 지쳐. 나를 봐야 돼.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제대로 보내야 돼. 아무튼 명작의 이 영화가 갑자기 또 생각나네. 자,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얘들도 레이스를 한대. 자,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그죠? 하지만 현실은 트로피가 중요하니까 트로피 타러 갑시다. 자, 봐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2km, 동그라미 칩시다. 절대 안 변해. 이 원형의 자동차 시험장에서 속도 20m의 일정한 속력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원 중심 O에서 1km 동그라미요. 정해준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얘가, 이게 그냥 고정된 점이라고. 네가 1이래.
그죠? 여기 A가 있대. 그리고 있지만 P가 변하지만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모두 변해요. 아니, 또 각들이 변하겠네. 그죠? 그런 상태다. 알았어. 거기까지. 이때 여기를 세타라고 놓지. 너만 변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 어쨌든 세타라고 놓겠대. 이렇게 잡아놓고 이 녀석이 성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P로부터 A 방향으로의 성분, P로부터 A 방향으로의 이 성분, 이 성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 벡터적 관점이 필요한데 우리는 벡터는 없으니까 그냥 너 이 성분을 얘기하겠대. 근데 이 성분의 크기는 20 사인 세타라고 약속을 하겠다. 여기서 왜라고 물으면 안 된다? 지가 그렇게 정한 거잖아. 맞죠? 이랬을 때 20 사인 세타, 이 자동차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속력 측정기가 기록하는 최대값을 구해라. 속력 측정기가 기록하는 최대값을 구하라. 누구? 얘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야 지금. 이 성분의 최대값. 이거 어떻게 구해야 건데? 봐. 여기의 길이는 불변해. 하나도 안 변한다고. 여기의 길이도 변하지 않아. 그런데 이 각이 변하죠? 따라해보자. 대응각. 대응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변 하나가 있어. 코사인 정리를 써야 되냐? 사인 정리를 써야 되냐? 이 관점인데, 자, 이쪽을 볼까요? 여기 2가 있고요. 이쪽 상황에서 너의 각 A를 보자고. A도 변하잖아. 써볼게요. 사인 A에 대응되는 너의 변과 사인 세타에 대응되는 너의 변은 언제나 사로 일정하다고. 내 말 맞지? 이 관계를 물어본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해. 그러면 너희들이 찾는 저 사인 세타는 2분의 사인 A야. 내가 왜 이렇게 관점을 바꿨냐? 얘 성분에서 이 각이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를 관찰해달라는 얘기였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봐봐. 사인 A는요. 얘가 그냥 최대값 물어봤잖아. 무슨 값? 최대값. 그럼 이 사인 A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 왜냐하면 P가 이렇게 붙어 그러면 0. 더 돌면 막 90도. 그러니까 얘는 그냥 1부터 작거나 같은 거 아니야? 맞아? 뭐야 너 그래. 2분의 1부터 작거나. 끝났어요. 독해 문제야. 수학적 독해. 그리고 이 안에서의 전략 대응 각들 사이 관계라고. 내 말 맞니? 그죠? 이런 관점. 똑같은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제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형태는 너무 올드한 스타일이야. 근데 왜 넣니? 그냥 독해. 수학적 단순화.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 자, 넘어가시고요. 스텝 1이었고요. 스텝 2 드디어 나왔네요. 별표 쳐, 3개 쳐, 4개 쳐, 막 쳐 그냥 아주. 갑니다. 예상합니다. 올해 무조건 나와요. 이런 거. 그냥 무조건이야. 평면 기하 문제 무조건이야. 사인 코사인 정리 1이야. 무조건이야. 이렇게 문제가 제작돼. 그리고 교육청 문제긴 한데 나는 문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10%는 아니지 않니? 이건 10%는 아닌 것 같아. 안타깝게도. 근데 왜 10%인지를 알 것 같아. 과연 너희들이 공식을 까먹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그건 난 핑계인 것 같아. 여기서의 공식은 아주 일부야. 중학기하예요. 다시 말하면 평면 기하에 대한 기본 접근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10%예요. 별표 치고 앞으로 계속 연습합시다. 이제 과제 계속 나갈 거고 할 거니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동그라미 쳐. 반지름. 원은 중심과 반지름 무조건 체킹. 무슨 법칙을 쓸 건가?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모른다 봐. 자, 원의 내접 사각형. 얘기했습니다. 내접 사각형. 대응각의 크기 합은 파이겠구나. 넘어가요. A, B, C, D의 길이가 3루트 3 똑같아. 같아. 그죠? 두 번째. BD가 8루트 1에. 그런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써든니 A, B, C, D의 넓이를 구하래. 왜 어려울까요? 정보가 좀 부족해. 뭐 주다 말았어 지금 문제를. 문제를 주다 말았다고 얘가 지금. 내가 시험장에 있었으면 딱 느낌이 그렇다고. 문제 주다 만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조건이 부족해 보여. 하지만 조건이 부족할 리가 없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 이거 정답률 50%가 뭐야? 60%는 넘어야 돼. 반성하십시오. 가볼게요. 자, 원을 그릴게. 쉽다라고 표현하진 않았어.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왜 정답률이 떨어졌나? 이 그림을 비스듬히 놔서 그래요. 이거 비스듬히 안 놓으면 또 직관적으로 문제가 풀려. 이거 돌려서 놔봐. 뭐 등변사다리 있고 뭐 같은데 평형인가? 그래서 뭐 대충 때려 맞춰도 풀리거든. 근데 이것도 그러지 말라고 비스듬히 놓은 것 자체도 이건 난이도가 어려워 보인 거라고. 이렇게 어려워 보인 거라고 그랬어 내가. 어려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도대체 여기서 뭐가 쓰일까? 아직은 잘 모르니까 볼게. A, B, C, D. 분명히 조건에서 뭐가 좀 부족한 게 여기가 지금 3루트 3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대각선 위치라고 표현되는 것이 이제 8루트 2로 이렇게 주어졌을 뿐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원의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6 이거밖에 없어. 이거 어떡하니? 잘 봐.
만약에 지금 비논리적이더라도 야 니네 길이가 둘이가 똑같으면 이거 평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변사다리꼴이에요. 가. 야 안 보여도 지르고 가야지. 야, 저는 논리를 못 찾겠어요. 논리를 일일이 찾아서 정리하는 유클리드적 사고방식은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좀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것들이 연습된 상태에서 직관이 필요해. 근데 나는 누가 봐도 이게 평행할 수밖에 없거든. 아무리 그려봐도 이게 어그러질 수가 없잖아. 두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처럼 이걸 그냥 이렇게 줬다면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주고 똑바로 못 그리니? 어쨌든 이렇게만 줘도 이게 보이는데 비스듬히 노니까 그렇게 안 보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논리를 섞어볼게. 논리. 봐봐. 얘 길이가 똑같대. 현. 그럼 그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 각의 크기다. 이쪽 각의 크기는 어떨까요? 똑같을 것이다. 맞죠? 이쪽 다시 봐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해볼게요. 너 현이 있으니까 호가 있고 현이 있으니까 너의 각의 크기나 이쪽 각의 크기는 어때? 그냥 똑같아. 그냥 맞죠? 아니 이쪽 각의 크기랑 이쪽 각의 크기랑 어떻다고? 똑같아. 그죠? 그런 상태. 그럼 이쪽 각의 크기도 똑같은 거잖아.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다고. 네, 맞죠? 그런 이야기. 그럼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하긴 잠깐만요. 그런 상태. 그런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 어쨌든 현, 호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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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그리고 이쪽도 이거 하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은 거 아니야? 다 확인했어. 이 각하고 각고 길이가 똑같아요. 내 말 맞니? 나 지금 뭐 한 거야? 우리 중학교 때 그냥 이거 했죠, 이거. 얘들아, 여기다가 할선은 하나 그릴게. 할선 무슨 할자야? 할복할 때 할이죠. 쭉 걷고 간다고. 할선이면 현이 생기고 호가 생기잖아. 하나의 현이나 호에 대해서 중심은 항상 하나야. 하지만 어딜 잡아도 너의 반이야. 그러니까 어딜 잡아도 똑같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중학교 때 어떤 문제 많이 푸냐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조명을 쏠 거야. 뭐 이런 거. 조명이 여기가 두 개가 있는데 같은 각이야.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네 개 지나는 점을 지나는 원 안에 관객석을 놓으면 돼. 뭐 이런 문제 중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한 거야 지금. 너 기준으로 네 각이랑 너 기준으로 네 각이랑 똑같아. 그리고 얘가 이쪽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너의 각과 너의 각이 똑같다니까 두 밑각이 그냥 같은 거야. 그냥 그림에서 보이는 거라고 이게. 그럼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그냥 날아갑니다. 뭘까요? 등변사다리꼴이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짱돌 얘기하면서. 맞아? 그죠? 등변이야. 뭐라고? 등변사다리꼴이야. 그럼 이제 나는 뭘 구할 거냐? 뭘 도대체 구해야 되는 거냐? 봐요. 여기를 이루어지는 이 등변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자 이런 경우라면 좀 옆에다가 편하게 놓고 그려서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또 그려 이렇게 딱 그려놓고 긴 거를 밑에다 놓을까 이렇게 놓고 짧은 너무 밑으로 왔나? 조금 더 위로 가. 이렇게 놓고 대충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반듯이 놓으면 되죠. 평행하니까. 그리고 이게 3루트 3이라고 그랬고 야, 어디든 상관없어. 대칭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려놓고 너의 길이가 8루트 1에 이 정보만을 가지고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근데 구할 수 있어. 난 이미 다 떡밥을 던졌거든. 아까 내가 너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들이 뭐 이렇게 겹쳐지니까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내 말 맞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면 될 것이냐 이거죠. 8루트 2 이렇게 내립시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야.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야. 왜 이렇게 내렸냐면 요 길이를 아니까 요거예요. 왜요? 너 기준으로 혹시 이쪽 각의 정보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 각의 정보만 알면 너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그냥 높이 그냥 코사인으로 끝난다고. 수선의 발을 왜 내려야만 하는데 나 등변사다리꼴이라며. 내 말 맞아? 그럼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며. 너의 변의 길이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럼 이쪽 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다며 그 정보를 쓰고 싶은데 아직 내가 손대지 않은 애가 누구냐면 바로 지름반지름. 원에서
그래요. 자, 이제 갑니다. 너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너의 가계의 크기를 구하고 싶고 이 안에 삼각형이 내접됐고 사각형이 아니라 사인 정리예요. 맞아? 그쵸? 그런 이야기. 여기가 3, 루트 3이라고. 그쵸? 여기가 뭐야? 그냥 세타야. 여기가 8루트 2고요. 그죠? 잠시만. 됐어. 어쨌든 이쪽 각에 대해서 너 대응되는 위치를 아니까. 그지? 그게 다 아니까. 이거 뭐 너무 쉽게 푸는 거 아니에요? 사인 세타분의 너희 대응되는 변이 3루트 3? 그게 이제 12. 맞죠? 12 지금 6이라고 그랬지 아까? 맞냐? 사인 세타 그러니까 얼마야? 4분의 루트 3이야. 다 구했네 이제. 코사인 세타는 제곱 공식을 써가지고 예각이니까 그냥 정리하면 여기서 4분의 루트 13이 나오는데 자 문제 잘 보면요. 넓이에서 13으로 S제곱을 나누래. 루트 13 반갑네. 루트 13이 답이 있을 거야 지금 S에. 얘가 나오길 정말 좋다. 그리고 끝냅시다. 왜? 높이. 8 루트 2 사인 세타가 높이. 8 루트 2 코사인 세타가 그냥 밑변. 괜찮아? 높이 밑변 이런 직사각형이 내가 원하는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8, 8에 64 2 사인 세타 4 루트 3 4 루트 13 그죠? 16 4 8 루트 3 루트 13이죠? 이게 S네 S. 제곱하면 64 곱하기 3을 13으로 나눌 거니까 192 이렇게 10%는 좀 심했다고 봐. 근데 분명히 어려운 것 같아 내 지금 봐도. 이게 뭐 사인 법칙이네 코사인 법칙이네 이제 그런 언급 말고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 근데 내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게 두 개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전략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어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잡던 아니면 이쪽 여각 어디에 잠깐만 넓은 거.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를 세타라고 잡던 아니면 이쪽을 그냥 세타라고 잡던 어쨌든 하나 잡고 나면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 지금. 사인 정리라는 거.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 여기서 내접하고 있고 길이 정보가 주어져 있고 변의 정보 다시 할게. 변의 정보가 주어져 있고 각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반지름이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섞는다면 결국엔 등변 사다리꼴은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제일 간단하다라는 얘기야. 너를 대각선으로 놓고. 왜? 직각삼각형으로 그냥 끝나니까. 괜찮죠? 요게 이제 해설지에는 좀 복잡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제 공개된 해설지를 뒤에다 놔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문제 풀이용이라기보단 그냥 책을 위한 그런 풀이이기 때문에 오늘 좀 참고하시고요. 현실적인 풀이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괜찮죠? 선생님 중간에 조금 호흡을 끊고 가는 바람에 조금 원활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스텝 2였습니다. 스텝업 가봅시다. 스텝업.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원뿔. 이렇게. 와, 이것도 공간 얘기네. 이쪽 좀 지워도 될까요? 필기가 좀 더럽네. 지울게 근데 이게 좋은 문제였어. 그리고 올해 요 정도 난이도에 평면 기하, 준킬러 무조건 준비해야 될 겁니다. 준비시켜 드릴 거고요. 자, 가볼게요. 스텝업.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원뿔 모양의 산이 있습니다. A 지점을 출발해서 산을 한 바퀴 돌아 B 지점으로 올라가는 관광열차의 궤도를 최단거리 동그라미요. 이게 공간상에서 최단거리를 잡도하기가 참 힘드네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최단거리로 놓으면 이 궤도는 처음에는 오르막길이지만 나중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내리막길이 언제 나오는 거야? 공간에서 언제 올라오고 언제 내려가? 내리막길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자, 다시 우리가 만약에 원뿔이 있다. 원뿔이 이렇게 있어. 이 녀석을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모선을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따라갈 수 없죠. 미끄러져 다 죽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완만하게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그럼 봐봐. 어쨌든 꼭대기랑 가까워지면 오르막길이야. 꼭대기랑 멀어지면 내리막길이야.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라고. 내 말 맞죠? 근데 그것을 공간에서 보면 안 된다고. 무조건 평면화. 자르거나 누르거나 펼치거나. 맞아?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무조건 펼쳐야죠. 이거 무조건 펼쳐야 돼. 너를 전궤도로
쫙 펼치면 그때 부채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문제는 평면화된 부채꼴 문제다. 지금 교육 과정에서 어떤 단어에 등장하든지 간에 우선 공간이니까 수능 문제에서는 안 나오겠는데 혹여나 내신 문제나 아니면 그냥 교육청 문제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펼쳐. 됐죠? 자, 그러면 저 위에 꼭대기가 있어요. 여기가 꼭대기야. 이렇게 돼 있고 A라는 지점 기준으로 A를 어디를 잡을 거냐면 여기서 끊었다라고 보는 게 좋겠어. A. 그럼 B는요. 반대쪽으로 접힌 위치니까 B를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잡아야겠죠? 길이가 10이 되게 어딘가 B가 있다 이렇게. 최단거리 보이죠? 따라해보자. 최단거리. 선분 길이야. 선분 길이. 평면에서 그냥 선분을 얘를 연결하면 이게 저 그림에서 이런 어떤 뭐 길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공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고. 펼쳐야지. 이게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다. 그러면 언제 오르막길이고 언제 내리막길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얘를 기준으로 봐. 가까워지니까 얘는 지금 현재 오르막이에요. 내가 맞죠? 오르막이야. 오르막. 그러면 꼭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는 수직 최단거리. 뭘까요? 따라해보자. 수선의 발이라는 수학적 표현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네가 오르막길, 네가 내리막길. 나 이거 찾으라고. 그죠? 맞지? 요 아이디어가 우선 문제 한 반을 풀어낸 거네요. 그지? 자, 그러면 너의 길이는 얼마였어? 60이니? 그죠? 얘의 길이가 50이야. 자, 이제 난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거죠. 자, 여기서 무슨 공식을 써야 될지 이런 접근은 아니야. 내가 뭘 해야지 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우선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 변의 길이를 아니까 얘를 알면 좋겠네. 이걸 알면 좋겠는데 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약간 힘들어. 쉽지가 않다고. 그럼 내가 안 쓴 게 뭔지를 알아야죠. 저렇게 그려놓고서 아직 여전히 쓰지 않은 건 밑면에 반지름을 손도 안 댔어 지금. 무조건 이렇게 온 거였죠. 봐, 네가 둘레를 만드는데 그 둘레가 이 원호라고. 맞지? 그럼 얘가 얼마야? 40파이니까 너의 길이가 40파이야. 맞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거 부채꼴이라며. 네 각을 구할 수 있게 해버렸어. 지금 오래간만에 알세타네요. 60 곱하기 중심각 세타는 40파이다. 세타는 그러니까 3분의 2 파이다. 120도. 그런가 보다. 네가 3분의 2. 그 다음에 보자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정보들이 아주 심플하게 보여야 되는 게 필요 없는 거 다 떼어내고 삼각형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 전략을 짜자고. 내가 지금 목표를 정했죠. 이 길이를 알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 삼각형에서의 높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 따라해보자. 높이. 얘를 구하고 싶고 두 번째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각 알아? 너 자 생각의 순서 A, B를 찾으면 A, B로 다시 A, B를 찾으면 H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랑 곱해도 넓이 너랑 사인 세타도 넓이 이용해서 방정식 구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얘는요 코성으로 갑시다. 뭐? 코사인. 맞지?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숫자가 정말 심각하게 아름답습니다. 심각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좀 써볼게요. 계산하다가 혈압 올라서 뒤로 넘어갈 수 있어. 조심해. A, B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숫자가 너무 커서 그래요. 60의 제곱 50의 제곱 마이너스 60 곱하기 50의 2배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냥 계산 문제라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120도잖아. 103분의 2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했더니 어느 나라 말이야? 9100이야. 이거 생략을 할게. 9100이라서 A, B의 길이 여기서 살짝 의심하게 되죠. 야, 이게 맞나? 근데 이제 답지를 살짝 보면 이제 있어.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상태. A, B의 길이를 구했다. 그 다음에 뭐 하자고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 곱하기 H가 2분의 1 6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에 사인에 얼마? 120도다. 사인의 120도도 그냥 2분의 루트 3이죠. 이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정리했더니 이런 H가 정리했더니로 갑시다. H가 얼마가 나왔냐면 정리했더니 얼마가 나온 거야? 루트 91분의 숫자가 아름답네요. 1분의 150 루트 3인가요? 150 루트 3 이렇게 나오더라고. 또 정리하면. 끝났니? 안 끝난 게 너
너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50의 제곱에서 너를 제곱해서 빼야 돼요. 근데 여기도 지금 50의 제곱이 있으니까 묶어서 정리만 하시면 돼. 알았죠? 그래서 답을 구하면 어쨌든 4번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더러운 계산도 좀 참아내라고 내가 항상 강조를 했고 그걸 내가 칠판에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절차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근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 해설지가 그렇게 풀었으니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그리고 혹시나 내가 쓰지 않고 있는 정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가지는 게 좋겠지.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삼각함수를 우선 끝냈습니다. 넓이 얘기는 좀 깊게 하지 않았어요. 넓이 얘기는 뒷부분의 문제 때문에 좀 깊게 하지 않았지만 넓이 얘기 좀 읽어보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마무리 짓고요. 놀랍죠? 다음 주에는 수열이야. 수열 얘기를 할 건데 미리 좀 예고를 한다면 어쨌든 여기서 고난도 난이도가 변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두 가지를 잡는다면 어쨌든 평면 기하예요. 두 번째는 수열의 추론형이야. 점화식 추론이나 또는 도형 발견적 추론이 과거 문제처럼 좀 복잡하게 연결될 수가 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수열 고난도 4.1, 평면기하 고난도 4.1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열 파트가 내가 보기엔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특히 가형은 여기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 내가 보기엔. 되게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거든. 아무튼 왜냐하면 연역적 추론에 관련돼서 미적분을 공부하던 그런 습관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귀납적 추론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게 바로 수열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수열 역시 선생님이 애플과도 같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약속한 것처럼 4주에 끝내고 넘어가봤자 한강 정도일 것 같아요. 바로 미적분 들어갈 겁니다. 근데 미적분 시작은 쉬워도 너무 쉽습니다. 그냥 문과 거예요, 문과 거. 그러니까 미적분의 시작을 좀 가볍게 할 수 있겠고 역시 미적분 6주 계획이에요. 몇 주? 근데 느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이라면.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업을 듣고 이제 과제가 좀 잘 되고 이렇게 좀 복습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대신 그리고 미적분은 수업만큼 서두르진 않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이건 여긴 약속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6주. 이건 부모님하고 약속이긴 한데 너희들이 수업 따라가는 속도를 또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버거워한다고 나 혼자 달릴 수는 없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혹시 늦어지게 되더라도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7주까지는 늘려도 나는 될 것 같아. 7주까지는. 그래도 3평 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뒷부분의 확동 파트는 내용적인 부분 전달하고 이러는 것들은 오히려 좀 심플하게 정말 딱 3타임이면 끝낼 수 있고 서두르면 2타임이면 끝낼 수 있어요. 확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적에 좀 집중해서 가도록 할게요. 알겠지? 잠깐 5분만 있다가 선생님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전달하고 약속한 대로 좀 10분 일찍 끝내줄게. 알았지? 수고했습니다.